얘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규칙 지우기라고 있어. 규칙 지우기 가서 A 전체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규칙만 제거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제거할 거예요. 제거하시고 나면 여기 막 알록달록 색깔 들어있는 분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여기 급여는 현금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는 신용카드 썼대요. 신용카드. 감기는 체크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주유는 신용카드고, 적금은 현금이고, 영화는 신용카드고, 관리비 현금이고, 도시가스 현금이고, 아토피 체크카드 냈고요. 주유소에 가는 거 신용카드, 마트장도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한번 입력을 해 보시는데, 이것도 입력하시다 보면 요령 생겨요. 처음에 잘 보세요. 여기. 처음에는 일일이 하나 써야 돼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주유는 신용카드니까 신자만 딱 치면 요 위에 신용카드가 있었잖아요. 완성되거든. 그러면 엔터만 치면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현, 채, 신. 앞 글자만 치면 완성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력이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신용카드를 좀 덜 쓸라 그러나봐, 이 집은. 그래서 이 중에 신용카드라고 쓴 것만 좀 색깔을 달리 보여주려 그래요. 자, 현금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쭉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을 할 거예요. 같음. 셀 강조 규칙 중에는 뭐뭐보다 큰 거, 작은 거, 뭐 같음을 클릭하고 여기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쓴 거는 지금처럼 빨갛게 표시하려고 그러나 봐요. 뭐 굳이 다른 거로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뭐 노랗게 할 필요 없이 빨갛게 해야 좀 눈에 잘 띄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를 신용카드로 안 보고 현금으로 봤어. 그럼 현금으로 고칠 거 아니에요. 고치면 얘는 신용카드가 아니니까 빨간색이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만약에 신용카드로 냈다고 해서 얘를 바꿀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 부분을 신용카드라고 바꾸면 얘는 신용카드니까 빨갛게 보이죠. 지금 하신 게 뭐냐면요, 조건에 따라서 꾸며져라 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면서 얘 신용카드니까 빨갛게 해야지, 얘 신용카드니까 빨갛게 해야지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용카드라고 쓰기만 하면, 여기다 신용카드라고 쓰기만 하면 알아서 빨갛게 변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조건에 따라서 꾸며진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이번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막대나 색조 이런 게 있어요. 색조. 아이콘 집합도 있어요. 아이콘 집합. 아이콘 집합의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색깔로 동글뱅이로 하는 것도 있고요. 방향 표시가 있고요. 여기 뭐 배터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4단계, 3단계, 5단계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거 얘를 클릭하면 여기 뭐가 색깔이 나타났죠? 네. 이게 뭐냐면 거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색깔을 잘못했네. 여기 녹색은 뭐냐면요, 큰 숫자. 아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요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숫자들은 중간 3등분을 쳐서 3등분 이 숫자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중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치들 중에서 상단에 놓여 있는 거, 큰 숫자들은 녹색으로 보이고,
작은 숫자들은 빨갛게 보이고 중간치에 있는 건 노란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게끔 중간이요 얘는 큰 숫자예요 이건 작은 숫자예요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작은 숫자가 되게 많죠. 큰 숫자는 2개 있어요. 중간치 숫자는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2,500원이 아니라 얘가 2,500원이 아니라 25만원이라고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25만원이 되면은 얘가 제일 크죠? 네. 제일 크니까 얘가 녹색으로 변할 거란 말이야. 전 지금 안 변하고 있는데 얼러리야? 자, 변했어요. 그렇죠. 그때 아까 7만원이 중간치였었거든요. 그 얘는 이제 낮은 값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2,500원도 25,000 뭐 25,000 해봤자 뭐 의미가 없겠네. 그랬더니 이제 17만원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2,500원일 때는 얘가 낮은 값이고 얘가 높은 값이었는데 얘를 25,000원으로 바꿨더니 17만원이 중간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럼 이제 이걸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거꾸로 놓여야 돼요. 작은 숫자가 녹색으로 나와야지 돈을 적게 쓴 거니까. 그리고 많이 쓴 숫자가 빨간색이 나와야 돈 많이 썼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유만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녹색이 나온 거는 돈을 많이 쓴 거구나. 빨간색 쓴 거는 빨간색 화살표는 돈을 적게 쓴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서 지들끼리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지우고 싶으실 때는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 건데 아까는 모두 지우라 그랬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그럼 신용카드도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블럭 잡은 것만 규칙 지워라 그러면 얘는 다시 또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규칙을 또 여기다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고요. 좀 어려운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점프해서 여러분들은 댁에 가셔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107쪽서부터 107쪽 왼쪽에 보면은 105쪽, 106쪽이 있어요. 우리 가족 1년 여행 예산표라고 되어 있는데 부러워. 여행 예산표도 만드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댁에서 뭐 연습을 해보세요. 얘를 연습하려 그러면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해봤던 것들, 그런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쭉 복습을 하셔야만이 풀어보기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9쪽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한번 쭉 해보시고 다음 주 오시기 전쯤에 중간쯤에 수요일이나 이때쯤 한번 더 해보시고 이래야 안 잊어버리지. 다음 주에 오셨는데 새하얗게 그냥 싹 100시로 만들어 놓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힘들죠. 자, 110페이지 엑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얘 파일 열어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여기 보면 소스 정답 말고요. 소스 정답 여기 7장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6장에 돼 있었으면 여기 6장 위에는 요거 소스 정답이라는 걸 눌러. 이거 있어요? 요거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그럼 7장으로 가서 혼자서요? 뭐야? 수식 문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게 열릴 거라. 한번 해보세요. 열렸나?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엑셀이죠? 엑셀은 뭐 하는 거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뭐를 계산하느냐? 글자도 계산, 숫자도 계산, 참인지 거짓인지도 계산, 크고 작은 것도 계산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산 그러면 가감승제 이것만 하는데 컴퓨터는 별의별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덧셈 뺄셈이겠죠. 이거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 자리 보이세요? 여기 요 자리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겠죠. 지금은 급여니까는 수입만 있지만 여기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써있는데 이날 나도 어린이날이라고 어른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받은 돈을 애한테 뺏겼단 말이야. 5만원어치 뜯겼단 말이야. 여기 수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다? 는 엑셀은 는 이라고 시작하고 모든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까 뭐 글자를 계산한다, 크고 같은지 큰지 작은지 참인지 거짓인지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명령을 는 하고 시작을 해요. 자, 수입란 180만원짜리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2의 네 번째 셀이네 라고 알려줘요. 맞죠? 2에 알파벳 2하고 4가 만나는 2의 네 번째 셀 빼기는 오른쪽 끄트머리에 숫자판에 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출 얘를 클릭할 거예요. 현재는 지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0으로 계산하겠지만 여기 지출이 있으면 180만원에서 뭔가를 빼겠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셔도 돼요. 요거 입력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얘 누르셔도 되고 엔터 누르셔도 돼요. 엔터를 탁 치면 컴퓨터에서는 뭐냐? 아, 그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엔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엔터 키를 눌러도 돼요. 예를 들면 얘를 엔터를 딱 누르면 얘가 이렇게 실행돼요. 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야 열리는 게 아니라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도 열려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렇게 요거에서 쟤를 빼라 라고 명령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끝났잖아요. 엑셀한테 네가 계산해 봐 하고 엔터를 탁 치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수입하고 지출을 계산하지만 두 번째는 약간 달라요. 이 잔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처음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전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그날 수입 현재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 그 다음에 빼기 그날 지출. 첫날은 잔액이 들어온 게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달에. 그래서 그냥 수입에서 지출을 뺐지만 이제 두 번째서부터는 그달에 첫 잔액이 있잖아. 그 잔액은 더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수입 더하고 빼기 지출하는 거죠. 엔터를 탁 치면 오케이 계산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는 또 어떻게 계산하죠? 그 다음에는 바로 위에 잔액 얘 클릭하고 더하기 나의 왼쪽에 있는 수입 더하고 빼기를 나의 지출.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엔터. 계속 해야 되잖아. 이거 계속 하려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두 번은 하겠는데 그럴 때는 위에 거를 클릭하고 요 위에 거를 클릭하고 여기 점 보이세요? 점? 그 점을 마우스로 주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마지막 전까지 마지막 전까지
계산하시면 돼.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야. 예.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계산해 봐야지. 합계. 여기 합계는 쉽게 말해서 수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계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밑에까지 합계죠. 여기다가 는 어떻게 될까? 얘 더하기 쟤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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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니까는 한도 끝도 없네. 아까는 뭐하고 뭐를 더하든 빼든 했는데 몇 개 없으니까 지금은 얘랑 없지만 다 더하기 얘 더하기 쟤 더하기 그 밑에 거 더하기 그 밑에 거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하나 건너뛰면 어떻게 돼? 얘 하나 건너뛰었잖아요. 지금 풀으면 또 꼬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려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함수가 나온 거야. 함수. 몇 개는 그냥 더하기 더하기 하면 되는데 이 안에 한 5천 가지가 있는데 얘를 더하래. 그러면 는, 제,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5천 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함수라는 거야. 함수. 근데 여러분들 함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함수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영어로 함수예요. 펑션. 펑션. 이거를 다른 말로요. 기능이라 그래요. 기능. 여러분 쿠크 압력밥솥 되게 있으시죠? 그런 거 전기 압력밥솥 있으시죠? 그럼 거기 버튼들이 있죠. 백미 취사, 혼식 이렇게 그다음에 찜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 버튼 있죠. 그걸 기능 버튼이라 그래요. 그걸 엑셀에서는 유난히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 기능을. 여러분 댁에 있는 보일러 그 관리 스위치 있잖아요. 보일러의 전원을 누르면 보일러가 작동이 되고 온도를 올려라 내려라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기능이라 그런단 말이야. 온도를 높이는 기능, 온도를 낮추는 기능, 외출 기능. 외출 버튼 눌러놓고 이제 몇 날 좀 한겨울에 그냥 보일러 꺼놓고 갔다 오면 보일러 턱 얼잖아요. 그러니까는 외출 버튼을 눌러놓고 가면 어떻게 돼? 잠깐 보일러를 가동시킨단 말이야. 집을 비워놨을 때. 그런 걸 기능이라고 한단 말이야. 기능. 그걸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기능. 그게 뭐냐면 sum이라는 거야. sum. 그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um을 사용을 해가지고 명령을 주면 지가 알아서 다 더해. 다 더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영어로 sum.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으니까 sum sum. 그랬더니 sum이 보이네. 예. 밑에 걸 클릭하면 얘는 sum if고 얘는 sum이고 그럼 sum에 뭐라고 돼 있죠? 합을 구한대.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키보드로 괄호를 열고 이렇게 모든 기능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야. 이제 괄호를 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블록을 잡으시면 돼.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줄줄줄줄줄 하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은 없기도 하고 몇 개 있긴 했지만 하여튼 뭐라도 있으면 다 더할 거라고. 엔터. 계산하셨어요? 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자동 채우기에서 옆으로 샥 오면 돼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오면 됩니다. 근데 연습이니까 한번 해봐야죠. 는 S U M 괄호 열고 sum 이거 외우셔야 돼. 우리 전기 압력밥솥에 있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야.
백미 취사 기능, 뭐 무슨 기능 몇 개는 알아야 밥을 해먹던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특이한 기능은 어떻게 하면 돼? 설명서 봐야죠. 그러니까 함수도, 엑셀에 있는 저 함수도 복잡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설명서 보는 거고,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이런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몇 개는 외워야 되고. 자, 이제 블럭 잡을 거예요. 밑에서부터 잡아 올라가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도 되고, 거꾸로 올라가도 되고, 여기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도 되고,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저것들의 다 합계가 착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요, 여기는 제가 색깔을 좀 칠해 드릴게요. 얘는 는 합계에다가 여기 수익 빼기 지출한 거지. 전체 수익 발생한 거에다가 전체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지출 합계잖아. 얘를 빼주면 잔액이 남죠. 잔액이. 요 잔고가 요 바로 위에 있는 자동으로 계산한 잔고랑 맞으면 돼. 안 맞을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친척 결혼식 때 5만원이 들어왔어. 5만원 써보세요. 5만원 써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바뀌어. 이날도 바뀌고, 결과로 얘도 어떻게 바뀌면서 얘랑 같아지지. 당연히 다 같아지지. 여기 보너스, 여기 상여금 들어왔단 말이야. 상여금 5월 특별 상여금이 들어왔어. 얼마 들까? 20만원 들어왔어. 20만원.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이제 바뀌어졌죠. 그럼 얘도 알아서 다 바뀌는 거지. 엑셀로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보세요. 수익란을 쓰면 이 수익의 합계를 내가 다시 계산해야 되고,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의 합계를 내가 계산해야 되고, 그때마다 계산해야 되고, 그렇게 계산한 거를 그날 따로 다시 빼서 내가 또 계산하고 매번 할 때마다 계산해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잔고가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이것만 입력하면 된다고. 이것만 얘들만 입력해주면 알아서 컴퓨터가 얘를 계산해 줄 거고 얘를 계산해 줄 거란 말이야. 이러려고 엑셀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연도별 고령인구라고 있어요. 밑에 연도별 고령인구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밑에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밑에 보세요. 밑에 더하기, 거기 1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연산자 중에 더하기라고 있잖아요. 연산자가 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선이 있어. 생선. 근데 얘를 구워야 돼. 프라이팬에다 구워야 돼.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생선은 연산체, 재료고 가스레인지, 석쇠, 프라이팬 이런 건 연산자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5와 3을 5란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더하고 싶은 건지 빼고 싶은 건지 곱하고 싶은 건지 그렇게 사용하는 기구를 연산자, 그런 연산자.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막 평상시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덧셈 뺄셈이니까. 근데 덧셈은 이렇게 생겼고 뺄셈은 똑같아요. 우리가 평상시 쓰던 거랑. 근데 곱하기가 다르죠. 곱하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키보드에는 별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 별표처럼 생긴 거 어딘지 아세요? 오른쪽 숫자판 9자 위에 있죠. 근데 본래 곱하기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예요. 책에는 정확히 써 있어요. 틀렸다. 책도 틀렸어. 옆으로 긋는 게 책에는 위에서 수직으로 걷는데 옆으로 긋는 거예요. 본래 키보드. 제가 배우기는 전공은 이렇게 배웠어요. 뭐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던 대충 알아보면 되지 뭐. 된장인지 아닌지 구별할 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우리 키보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표가 나와서 별표. 이게 곱하기예요. 왜 곱하기가 x 이거잖아. 본래 곱하기는 이거죠. 곱하기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썼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읽어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3 곱하기 6은 하고 읽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W 곱하기 Y라고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WXY는 이렇게 나오죠. 아, 여기 곱하기가 있었으니까 얘를 곱하기로 읽는 것 뿐이지 이거 없이 이거만 딱 써놓으면 WXY라고 읽지. 그럼 이걸 또 뭐라고 읽어요? 3x6이라고 읽는 사람 없잖아. 또 3 곱하기 6이라고 읽잖아.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어떨 때는 곱하기고 어떨 때는 x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쓰자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사람마다 자기 편한 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를 바꾼 거예요. 컴퓨터 역사 처음부터 기호를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 수평 긋고 위에 점 아래 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키보드를 사용하던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줄친 종이에다가 프로그래머들이 펜으로 필기도구로 막 써요. 프로그램을 써서 주면 이만큼 줄 거예요. 종이에다가 막 써가지고 뭐 5,000줄, 10,000줄 이렇게 써서 주면은 천공수, 타자수가 그 글자를 읽고 타자를 쳐주는 거야. 그런데 깨끗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놈은 급하니까 이렇게 막 쓴단 말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나누기인지 더하기를 한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근데 헷갈리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이거는 나누기고 누가 봐도 저거는 아니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자? 어떻게 했냐면 3 나누기 4는 이런 식으로 나누기 기호를 이렇게 슬래시로 해놓은 거예요. 4분의 3이라는 얘기죠. 4분의 3 나누기 4 이렇게 컴퓨터 역사 속에서 초기부터 이렇게 나누기 기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나누기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룰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요런 기호가 또 있어요. 요런 거 우리 수학에서는 안 쓰던 건데 이건 뭐냐면 2의 거듭제곱 3 이거 2의 3승 숫자 2를 쓰고 위에 조그맣게 3을 쓰면 2의 3승이잖아. 그거를 우리 수학에서는 2의 거듭제곱 3 2의 3승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 번 곱하니까 8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퍼센트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5%라고 쓰면 뭐야 이거는? 5%지 0.05 100%가 얼만데 100%가 100%가 1이죠? 1이 100%잖아. 그럼 5%는 뭐야? 0.05 그냥 0.05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5%라고 처음부터 써도 돼. 그럼 0.05를 썼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요 4개를 많이 쓰지만 4개만 쓰지만 컴퓨터는 엑셀은 거듭제곱도 있고 요 퍼센트 기호라는 것도 있다더라. 이게 산술 연산자래. 산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내려놓고, 여기다 내려놓고, 요쯤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는. 좀 크게 보여드릴까? 는 해놓고, 오. 크다. 4. 여기 어디는 찾아보세요. 아랫줄에 있어요. 아랫줄. 그 물음표, 점, 쉼표,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쉬프트하고 점 누르면 크다. 쉬프트하고 컴마 누르면 작다, 이거지. 요거는 크다예요, 크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작다. 작다. 그럼 물어보는 거야. 너는 뭐라 그랬죠? 엑셀한테 명령 주는 거라 그랬죠? 5가 4보다 크댄다. 맞니? 엔터를 탁 치면 true, 참입니다. 맞네요,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요 밑에다가는 는 6이 작다. 3. 6이 3보다 작다고 그러는데 작냐? 하고 엔터를 탁 치면 false,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뻥이요, 이거죠. 예, 거짓말. 행여나 6이 3보다 작냐? 아니다, 안 작다, 이거지. 거짓말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는 5가 는 5. 앞에 는은 명령을 주는 는이고, 두 번째 나온 는은 같으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 5하고 5가 같으니? 엔터를 탁 치면 뭐예요? 같죠. 그러니까 참이요. 그러지, 참. true는 참이고 false는 거짓이거든요. 이렇게 계산도 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비교 연산자, 다른 말로 관계 연산자라 그래요. 자, 뭐가 있다고요? 비교 연산자, 다른 말로 관계 연산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건 뭐죠? 크다.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이거를? 초과. 요거는 뭐라 그래? 작다. 다른 말로 미만. 요거는 뭐라 그래?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 이상. 요거는 책에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 이거는 작거나 혹은 같다. 이거는 이하. 얘는 같다. 요거는 작거나 크다. 이거죠. 이거는 다르다. 다르다를 이렇게 써요. 수학에서 다르다는 이거 아니죠. 는을 써놓고 찍 그으면 다르다잖아, 수학에서는. 근데 그렇게 생긴 키가 없잖아. 그렇다고 모든 키를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키보드가 한 500개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찾지.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를 가장 최소화 시켜야 돼.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위아래로 수학에 쓰던 거를 또 그려넣기 힘드니까, 크다도 있고 같다도 있으니까 붙이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작다와 같다를 붙이면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요. 근데 다르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다르다라고 엑셀은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엑셀은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다르다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르다를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느낌표 는을 쓰면 다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엑셀은 무조건 요거를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처음부터 외워서 갈 필요는 없지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 올라가 볼게요. 구성비를 계산해 볼까요? 구성비라는 말은 뭐예요? 65세 이상이 1960년대 28만 9천 명 했대요. 남자가 전체 1255만 1000명이었는데 1255만 1000명이었는데 60년도에는 65세 이상이 28만 9천 명이었대요.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60세 되면은 오래 사셨다고 잔치한 거예요. 환갑을. 요즘은 환갑 하냐고 욕먹는다며요. 예. 요즘은 이제 100세 잔치 한번 하고 말한 거지 뭐. 좀 지나면. 예. 근데 계속 늘죠? 계속 늘어요. 자, 그러면 는. 요 65세 이상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 나누기 여기 남자 인구 있죠? 얘를 클릭하면 되죠. 그러니까 남자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엔터.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에서 얘를 뭔가 변형시켜 놓은 거야.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와요. 원래 나오는 방법은요, 보여드릴게요. 표시 형식에 가서 요거 자세히 버튼이라는 거 이거 눌러보세요. 이렇게 뜨나요? 이때 1번 가세요. 1번 가셨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뭐 나누기 뭐 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더니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렇죠. 보기 싫고. 그래서 요거 표시 형식 퍼센트 기호 있어요? 누르시고 한번 누르셨죠? 그 다음에 여기 컴마 옆에 소수점 자릿수를 하나 두 개 늘렸어요? 책에서 하나만 쓰래네. 그럼 하나 줄여야지 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저처럼 아까 2.3%로 나왔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상한 숫자로 나왔었어요? 2.3%로 나왔었죠? 원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4페이지 보시면은 구성비가 그렇게 이상하게 막 복잡한 숫자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걔를 보기가 싫잖아.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기 좋게 꾸민 거라 멋있게 꾸미려면 더 해도 되고, 근데 뭐 소점이 한 자리만 하죠. 이거지. 이렇게 꾸며놓은 거라고. 그래서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는 옆에 거 여자 65세 이상 클릭하고 나누기 여자 인구수. 옆에 것끼리 서로 그냥 나눠보는 거예요. 엔터. 원래는 이게 아니라 그랬죠? 표시 형식에 가서 자세히 버튼 누르셔가지고 1번. 예.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안 이뻐서 얘를 꾸미기 시작한 거죠. 여기다 입혀야 되는데. 백분율, 그 다음에 자릿수 이렇게 늘린 거죠. 그래서 예쁘게 꾸며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얘를 자동청이 쭉 하면 보시다시피 선이 깨졌잖아요. 선이 깨졌잖아. 그럼 요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럼 선이 살아난다고. 선이 살아나. 이렇게 해주면 예, 완성이 된 거죠. 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요 시트를 열었는데요. 얘는 계산법이 좀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는 6시간 일했죠? 6시간 곱해야죠. 얘를 선택하고 곱하기 시간당 금액이 5,000원이에요. 이건 지금 바뀌었죠. 6,000원인가로 바뀌었잖아요. 6,000 얼마로. 이따 바꿔주면 되고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 엔터를 탁 치면 6시간에 5,000원이니까 3만원 받을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많은 거는 나중에 자동 체결을 하면 되는데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자, 얘를 끝까지 내려놓으면요. 우와! 얘는 6시간 일하고 360만원 받아. 얘는
7시간 일했는데 2,500만 원 받아. 나 이거 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바보가 3만 원 받겠어. 1시간 더 일하고 2,500만 원 받지. 얘는 6시간인데 360. 계산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아까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아까 여기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왼쪽 거 두 개를 계산하라 그랬잖아. 얘랑 두 개를 가지고 이거 나누기 저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하니까 뭐라 그래? 얘도 이거 나누기 저거 했단 말이야.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이거 나누기 저거 했단 말이야. 알아서 얘랑 똑같이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문제야. 얘는 뭐라 그랬냐면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얘. 왼쪽 거 곱하기 맞죠? 왼쪽 거 곱하기 위에 없네? 거기 없잖아. 없으면 엑셀은 빵. 그러니까 4시간 죽어라고 일해놓고 땡 이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 왼쪽 거 곱하기 왼쪽 건 맞아요. 위에 글자네? 6이란 숫자랑 금액이란 글자를 곱하려니까 뭔 소린지를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에러가 나왔어요. 얘가 문제예요. 왼쪽 거 곱하기 맞죠? 위에 얘는 시간당 3만원 받는 애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얘는 5, 3. 그래서 얘는 많이 받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거나 보세요. 얘.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잖아. 얘 시급이 360만 원이야. 어느 회장님이야? 응? 그러니까 엉뚱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계산법이 틀렸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아까 가계부 작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 거에서 그거를 뺐잖아. 이렇게 수입에서 지출을 뺐잖아. 그 다음에 잔액에다가 얘를 더하고 뺐잖아. 얘는 뭐라 그래? 위에서 이렇게 얘는 위에서 이렇게 얘는 위에서 이렇게 똑같잖아요. 패턴이.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연도별 고령인구에서도 구성비가 바로 왼쪽 거 나누기 그 옆에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라 그래? 여기 있는 여자 구성비도 뭐라 그랬냐면 왼쪽 거 나누기 그 왼쪽에 왼쪽 거로 했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끄트머리도 뭐라 그래요? 똑같이 왼쪽 거 나누기 그 옆에 거 했잖아. 엑셀은요 계산을 명령을 걸면 는 5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랑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했어요. 는 썸 해가지고 위에 거 쭉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옆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얘가 위에 거 합계 구했잖아요. 그럼 얘도 뭐라 그래? 나도 위에 거 합계 구할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이나 지출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이나 어차피 위에 것들의 합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내가 오른쪽 가면 그림자도 오른쪽 가고 내가 뒤로 가면 그림자도 뒤로 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엑셀의 기본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얘가 문제가 생긴 거라. 는 왼쪽 거는 맞아. 이건 맞죠? 왜?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여기는 뭐라 그래? 여기는 왼쪽 거 얘를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왼쪽에 있는 근무 시간을 곱하는 건 맞는데 곱하기 해놓고 얘가 문제지. 얘를 D3이라고 딱 찍는 순간 엑셀은 위에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왼쪽 거죠?
이거는 위에가 아니라 뒤에 3이라고 하고 싶어. 얘는 C6이 아니라 왼쪽 거란 뜻이에요. 근데 C에 6이라고 쓴 것 뿐이고 얘는 뒤에 3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뒤에 3이 아니라 위에 게 아니라 진짜 뒤에 3을 하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하면 는 왼쪽 거 곱하기 뒤에 3이라고 쓰고 싶은 거야. 이럴 때 왼쪽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왼쪽 거를 클릭해주면 걔가 왼쪽 거라는 의미고, 뒤에 3이라고 얘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 달러가 이렇게 콩 찍혀야 돼요. 근데 달러 찍기가 어려워요. F4번 키 보세요. F4번 키. 키보드에 보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찾는다. F차 찾고 4 찾는다. 인데 F4 누르세요. 그러면 F 눌렀다가 4 눌렀다 이래. 그게 아니라 F1, F2 이거 있죠. 그 F4번 한번 눌러주면 달러가 바뀔 거예요. 해보세요. 달러 표시가 이렇게 처음에 양쪽에 달러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달러가 들어가고 왼쪽에 달러가 들어가고 달러가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달러가 나오게끔 F4번 키 눌러보시면 변할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다시 ESC 제일 꼭대기 ESC 누르시고요. 는 왼쪽 거 곱하기 뒤에 3. 제가 왼쪽 거라고 한 거는 그냥 왼쪽 거고요. 뒤에 3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F4번 키를 딱 눌러서 달러가 양쪽에 꽁 찍히면 돼. 그러면 요거는 C의 6이라고 썼지만, 사람은 C의 6이라고 썼지만 엑셀은 뭐라고 받아들인다? 왼쪽 거 이렇게 받아들이고, 뒤에 3이라고 선택해놓고 나서 뒤에 3이라고 선택해놓고 달러 F4번 키 눌러고 달러가 양쪽에 콩콩 찍히면 저거는 진짜 뒤에 세 번째 거 이런 뜻이에요. 그 엔터를 치고 얘를 자동 처리할 거예요. 드래그 해도 되지만 더블 클릭 콩콩 촥 알아서 계산돼. 아까는 우리 드래그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만약에 5,000명이면 5,000번 드래그 해야 되잖아. 밑으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얘를 따닥 그러면 촥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마우스로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클릭을 해서 여기를 보시면 요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C의 6은 C의 7, C의 8 다 바뀌는데 D의 3은 어떻게 했어요? 달러가 찍힌 자리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계산할 때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게 아니라 왼쪽 거 곱하기 D의 3이라고 했잖아. 그 D의 3이라는 걸 달러를 찍어 놓으면은 얘는 안 변한다. 근데 달러가 없는 애는 어떻게 된다? 그림자처럼 내가 내려가면 얘도 따라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게요. 엑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소 표시법이에요. 주소 표기법. 주소 표기법이라는 건데 셀 주소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셀 주소 표기법. 첫 번째 절대 주소. 절대 주소라는 말이 나와요. 절대 주소를 다른 말로 절대 참조 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 주소, 이거를 상대 참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혼합 주소가 있어. 혼합 주소, 얘를 혼합 참조라고도 합니다. 절대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걸 절대라고 해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절대라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 상대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달러가 영문자와 숫자가 있는데 영문자 숫자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영문자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달러가 뒤에 있고 얘는 달러가 앞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만 있는 애들, 얘를 우리는 혼합이라 그래. 혼합.
혼합. 근데 일반적인 계산법은 다 상대예요. 상대는 뭐라 그랬죠? 그림자처럼 내가 오른쪽 가면 얘도 오른쪽, 내가 위에 거를 가리키면 얘도 위에 거를 가리키고, 왼쪽 거랑 왼쪽 거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자동차 얘기하면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나처럼 해봐요 이거예요. 똑같이 왼쪽 거 이렇게. 그런데 특별히 어느 데에 있는 거를, 어느 곳에 있는 거를 계속 더하거나 곱할 때가 있잖아요. 환율 계산이나 아까 시간당 급여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럴 때는 안 움직이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 안 움직이는 애. 아까 그 시간당 급여 5,000원이라는 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위치는. 걔는 달러를 양쪽에 찍어주면 얘는 못을 박았다 이거지. 고정됐다. 고정. 절대 고정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엑셀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매번 나올 테니까 나오면 또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당 급여가 6,050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급여 5,000원 대신에 6,050원이라고 고칠 거 아닙니까?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다 계산 바뀌지 뭐. 그렇잖아요. 얘를 바꿨는데 얘가 계산이 안 되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시간이 바뀐 건 어차피 개별적인 거니까 고쳐야 된다지만, 첫날은 시간당 급여가 5,000원이고 두 번째 근무할 때는 시간당 급여가 5,300원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어차피 아르바이트 시간당 급여는 시급은 똑같으니까, 만약에 얘가 6,150원이다 그러면 바뀌고, 뭐 7,500원이다 그러면 다 바뀌고 이렇게. $7,500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예. 우리 큰애도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갈 시간인데 보니까는 뭐 6,000원인가 얼마 최저 그거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은 집에서 팅팅 놀고, 가게 주인은 팅팅 놀고 애가 나와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받으면 어떨까? 우리 학생들이. 그럼 자영업자가 죽죠? 맞아. 자영업자가 죽어. 그래서 6,500원 받으면 좋을 것 같아. 6,500원. 그러면 이렇게 이거 그럼 합계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지금 5월달에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계산기 꺼내가지고 39,000원이요 26,000원이요 하고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는 썸 이거 쓰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쓰는 거잖아. 썸 많이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끄트머리도 있고요. 수식에 가면 있어요. 수식 요 수식에 가셔가지고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자동합계. 거기 화살표 보시면은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5가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거든요. 그 중에 합계를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 구하는 거니 하고 지가 해요. 맞으면 엔터 치면 돼. 손댈 거 없죠.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다 놓고요. 자동합계에 있는 거 그냥 누르시면 돼. 그러면 합계고, 처음 게 합계니까. 만약 평균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알아서 평균이 나오고요. 알아서 평균이 나오고,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합계만 누르시면 알아서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끝은 머리는 맞잖아요. 끝에는 맞았죠? 그러면 이제 시작도 맞좀 봐야지. 얘가 여기서부터 계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를 구하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엔터. 그러면 이 학생의 아르바이트 이 사람의 급여는 52만원 이제 통장에다 입금해 주든지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거 있대요. 일주일 내내 일하잖아요. 주 5일을 근무하잖아요. 그럼 뭐 보너스 뭐 얼마 올라가더라고.
그 다음에 휴일날 일하면은 좀 더 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법에 의해, 노동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가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나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늦게 오거나 그렇게 되면 또 빼겠죠. 또 빠진 날도 빼겠죠. 그렇죠. 뭐 무단 결근을 하면 뭐 또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금액 확인된 거 본인한테, 야, 너 이번 달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확인해봐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입금해주마 해가지고 통장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계산하는 거야. 중간 일요일 같은 경우는 1,500 주잖아. 인센티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거요? 만약에 시간당 금액이 만약에 시간당 급여 6,500원이 아니라 7,350원이다 그러면 7,350원이라고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알아서 계산이 바뀌어야죠. 그 중에 하루 뭐 중간에 일요일 중간에 이거? 예. 이날 공쳤어 0시간이야. 그러면 이날 빠지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간당 금액이 다르죠. 변경이 있습니다. 아 중간에? 날짜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5월달 4일까지는 5,000원씩 주다가 여기는 6,000원씩 준다 이거잖아요. 그럼 막 사장이 알아서 계산하겠지. 우리는 그냥 얘가 고정된 금액이라고 평가했을 때 계산하는 걸 해보는 거고 별걸 다 요구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시간당 급여가 두 가지야. 7,300원, 예를 들어서 5,500원짜리도 있고 6,500원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가리켰고 여기 16일서부터는 얘가 아니라 얘를 가리키면 얘를 가리켜주고 F4번키 눌러주면 달러가 양쪽에 찍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산법이 또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뭐 첫 3일간은 얼마 주고 그 다음 일주일은 얼마 주고 그 다음 일주일은 얼마 주고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 어떻게 하든지 빼먹으려고 애를 쓰지 사장이 더 주려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첫 3개월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얼마를 주고 그런 거 아시죠? 보면 인턴 제도라는 게 있잖아. 센터에서도 이제 기업을 들어가면은 첫 3개월은 뭐 인턴에서 뭐 해갖고 급여에 뭐 70%만 준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그런 거 없어요. 아르바이트가 무슨 뭐 인턴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정규직이나 뭐 이렇게 한다는 때 쓰는 거지. 공무원도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을 하면 주사보잖아, 주사보. 그럼 주사보에 15라는 게 붙어요, 15. 이 사람은 6개월 동안은 여차 잘못하면 무조건 잘려요, 공무원은. 그래서 그 제도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규, 완전한 공무원이 되고 나면 진짜 큰 잘못 아니면 못 자릅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은 있어요. 기업마다 다 있어요. 첫 3개월은 이제 뭐 인턴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급여를 좀 줄여서 준다 뭐 이런 건 있겠지. 근데 한 달 일하는데 첫 3일은 얼마 주고 그 다음 일주일 얼마 주고 그 다음 일주일 얼마 주고 이런 거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알아서 계산하라 그러겠지 뭐. 알아서 계산하라 그랬죠. 예.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는 이거랑 곱하기 5,500원 쓰세요. 얘는 5,500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500원이야. 여기서부터는 는 얘랑 이제 6,200원 됐어. 그럼 6,200원 계산해. 그럼 이렇게 또 계산해 이어서 해주면 여기는 5,500원, 여기서부터는 6,200원 이렇게 변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합계는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으니까. 예. 합계 공식은 똑같은 거라는 거지. 금액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는 시간당 급여가 변동되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죠. 여기다 별도로 숫자를 계산해 줘야지. 자, 산악회. 자, 이제 계산법이 날로 변해지고 시작했어요. 날로 변해져. 어디로 가시냐면은 교재 121페이지. 교재 121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계산법이 좀 달라진 게 나올 겁니다. 자,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만 처리를 했어요. 회원은 9분입니다. 근데 우리 친목계는 회원이 90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밑으로 계속 쓰면 되죠. 그렇죠.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1번 회원서부터 마지막 회원까지 합계를 그동안 계산한 거 내야 되고, 그렇죠. 회장님은 얼마큼 냈는지, 찬조금 포함해서 월 회비를 얼마 냈는지, 그 다음에 1월 때는 얼마 내고, 2월 때는 얼마 내고, 3월 때는 얼마 내고,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첫 번째 사람 거 여기다 계산해야죠. 그 자동차기 쭉 해야죠. 그 다음에 1월 달 거 계산해야죠. 그 자동차기 쭉 해야죠. 번거롭잖아요. 자,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여기 회장이라는 글자는 포함 시키면 안 되고, 필요 없으니까, 숫자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합계 계산할 자리죠? 쭉 해서 여기까지. 밑에서 합계 계산할 자리죠? 자, 이렇게 놓고, 자동합계 누르시면 끝나요. 눌러보세요. 얘를 딱 여기 화살표 눌러서 합계 눌러도 되고, 그냥 자동합계 누르셔도 되고, 알아서 계산이 쫙 나옵니다. 회원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근데 중간에 뭐 평균치가 들어갔거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꼬여버릴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냥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계산만 하면 되죠. 합계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계산할 때, 아까도 여기 보면 뭐 가계부 같은 거 계산할 때, 여기도 지금 요거 있었잖아요. 요것도요. 요것도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옆에 건 아니죠. 잔액은 요렇게 해서 합계 누르면 지가 계산해요. 여기도. 그걸 우리가 직접 그리는 연습, 입력하는 연습을 해본 것 뿐이고, 이제는 요령 알잖아. 요령 아니까 뭘 굳이 고생을 하냐고. 여기에 지금 막 공식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무지 내가 뭐하러 다 고생을 하면서 쓸 거냐 이거지. 본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는 썸 가로 열고 블럭을 잡고 엔터를 치고 자동 채비를 하고, 는 썸 쓰고 가로 열고 블럭을 잡아서 엔터 치고 또 쭉 하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숫자 동네, 합계를 구할 동네까지 포함해서 블럭 잡고 나서 그냥 이것만 눌러주면 뿅 끝난다 이거야. 편하게 살아야지 뭐 어렵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두고 왜 부산까지 뛰어가냐고.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차 끌고 가면 편하지. 그런 거야. 편하게 사는 거야. 근데 요령은 알아야 돼. 야, 이게 뭐 한 건데 뿅 하고 나왔니? 몰라. 그냥 누르면 뿅 된대. 이래도 되고. 야, 이건 누르면 합계 구하는 거야. 뭐 그래? 이래 해도 되고. 자, 이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찬조금. 찬조금을 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계산부터 해봐야지. 눈으로 계산부터 합시다. 눈으로. 하나, 둘, 셋, 4명이죠? 근데 여기에 김은순 회장은 찬조금에다 이상한 게 찍혔어. 여기, 요거. 속담표 같은 거 찍혔죠? 일부러 찍어놨나봐. 이 책 쓰신 분이. 일부러 찍어놓은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에 찬조금 낸 사람이 요 동네에 4명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눈으로 봤더니 숫자가 있잖아. 숫자가 4개 있었죠? 얘는 숫자가 아니잖아. 이건 낙서하는 거잖아. 낙서. 그냥 빼고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 만약에 50원 써도 이 사람 찬조금 낸 거죠? 이거 찬조금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봤을 때, 아, 숫자가 4개 있었네 하고 계산한 거예요. 요거다 클릭하고 저기 자동합계 가서 화살표 찾으셨어요? 숫자 개수 누르세요. 숫자 개수 찬조금을 낸 회원수 단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다 놓고 여기 있는 뭐를 계산한다?
숫자 개수를 딱 누르면 얘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아니죠? 얘잖아, 얘.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 여기까지. 10만원 아니고, 여기까지 블럭을 잡아줘야죠. 엑셀이 알아서 계산하는데,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었잖아. 그러면 알려줘야지. 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라고 이렇게. 엔터. 또 몇 명 나와요? 오, 딱 좋아, 딱 좋아. 그런데, 넷이라고 쓰면 왠지 건방져 보여. 4명 하고 나와야 보기 좋아. 4명 하고 나오면 좋아.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여기 끄트머리 있죠, 여기. 요 끄트머리. 얘 더블 클릭하면 돼요. 요 끄트머리 보이세요, 여기 끄트머리?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 요 뒤에다가, 요거. 7번 위에 있어요, 7번 위에. 글자판 숫자 7번 위에 있어요.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앰퍼샌드. 요거를 찍고 따옴표 안에다가 따옴표 찍고 몇 명. 얘가 뭐냐? 본드야, 본드. 왼쪽과 오른쪽을 척하니 붙여주는 본드 역할이야. 그러면 요게 4였죠. 요게 4. 카운트 계산했더니 아까 여기 숫자가 4개 있었잖아. 하나, 둘, 셋, 4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 요거 명자를 붙이니까 4명 하고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잖아요. 글자를 붙일 때는 꼭 따옴표 안에다 써야 돼요. 얘를 따옴표를 빼고 그냥 이렇게 쓰면 명이 뭐니 물어요. 이렇게 되면 이러나요. 야, 뭐야 그게 명이 뭔데 이래. 여기다가 따옴표를 딱 찍으면 아, 글자구나. 엑셀에서 따옴표 안에다 뭐라고 쓰면 아, 그냥 글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엔터를 탁 치면 됩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몇 명 하고 나오는데. 하셨어요? 네. 여기에 지금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요 찬조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찬조금 여기에 보면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보고 아, 4사람이 찬조금 냈다라고 알 수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숫자의 개수를 세는 명령을 걸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자동학계 펼침 목록을 가서 보시면 숫자 개수라는 함수가 있어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엑셀이 자기 위에 거를 계산하고 앉아있어. 엑셀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돼? 야, 거기 아니야 하고 어디? 여기서부터 블록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바뀌어 알아서. 그리고 이왕이면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명자를 쓰면 앰퍼샌드하고 명자를 쓰면은 따옴표 안에다가 몇 명 하고 나올 거라. 엔터를 치면 몇 명 하고 나올 거라. 자, 여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최고가잖아요. 최고가. 그러니까는 수식에 가서 자동학계에 있는 최대값을 클릭하면 쥐가 또 맥스를 엉뚱하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블럭을 잡으시면 되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따옴표에다 명 쓰면 몇 명 하고 나오겠죠. 아, 몇 명 하면 안 된다. 원 써있고 원? 아, 그냥 하자. 그냥 엔터 치면 나왔네.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볼까요? 얘는 는이 아니라 여기 자동학계 옆에 보면 평균. 그랬더니 합계 평균 찾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죠. 바꿔야죠.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평균. 여기 최저에는 또 들어가서 최소값이 최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편한 대로 위에 거를 블럭 잡으면 우린 다시 고쳐만 주면 되지.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라고 50만원 낸 거야. 50만원. 50만원을 내가 딱 고치는 순간 이 사람이 합계 바뀌겠고, 여기 바뀌겠고, 여기 바뀌겠고, 얘 바뀌겠고, 평균 바뀌겠고, 최고나 최저가 또 알아서 바뀌겠죠. 안 바뀔 수도 있겠고. 엔터를 딱 치면 알아서. 근데 이렇게 나왔어. 왜 그러냐면 50만원, 아까 여기 50만원인가 그랬죠? 그럼 얘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면 1, 찍히잖아. 두 자리가 늘어났는데 6자리 갖고는 택도 안 된다 이거야. 왜? 숫자만 7자리잖아. 여기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숫자만 7자리고 컴마 들어가면 9자리잖아요. 6자리 갖고는 부족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K하고 L 요 경계선을 마우스로 쓱, 너무 넓혀놨네. 쓱 했더니 또 줄어들었네. 그러면 여기 경계선을 땅땅 더블 클릭해주면 알아서 쫙 펼쳐져.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합계가 너무 넓어 보이지 않아요? 합계. 그럼 L하고 M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 더블 클릭해주면 좀 모이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굳이 여기다가 굳이 홈에 와서 이 돈 표시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 돈표를 넣으실 필요는 없어. 그냥 쉼표 스타일만 찍어주시면 돼요. 쉼표 스타일만. 돈 표시 집어넣어봤자 1월달에도 2만원, 2월달에도 무슨 얼마원 이렇게 넣어주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쉼표만 찍어주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요 사이도 너무 넓게 보인 거는 좀 좁혀주는 게 좋고, 그래서 1월달에 회비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또 자리가 넓어질 거 아니,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얘를 또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주면 넓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조정해 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이것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후반기를 여기다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데다가 밑에다 쓸 거냐 하는 거는 이제 회계가 알아서 할 거고, 회원이 늘면 또 알아서 또 집어 넣어야 되겠죠. 예. 자, 보세요. 10번째 회원 늘릴게요. 지금 9번째 회원까지만 있잖아요. 그럼 13번 있잖아요. 13번 합계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삽입. 마지막 회원이 아니라 회원 밑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빈줄이 하나 들어가요. 여기다 각자 자기 이름 써보지 뭐. 10번에 이 사람 회원이고, 월회비도 내야죠. 2만원씩. 회비를 못 낼 수도 있으면 X 누르면 되지 뭐. X.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찬조금? 그래, 찬조금은 조금만 내자. 3만원 이렇게. 그러면 찬조금의 합계가 들어갔나? 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 있잖아요. 얘. 여기에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누르면 요렇게 합계를 구했다는 말은 맞은데, 여기 가서 보니까는요, 하나가 누락됐어요. 얘도 누락됐어. 여기 하나가 빠져있더라고. 그러면 얘를 자동체계로 쭉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 얘는 맞잖아, 계산법이. 아니면 계산법이 틀렸다 생각하면 얘를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여기 지워버리고, 요렇게 블럭 잡아서 다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면 알아서 착 답이 들어가겠지. 요거 뺐다. 얘도 집어넣어야, 여기까지 넣어야죠. 이렇게 합계까지 자동합계 누르면 알아서 쫙 들어가겠지 뭐.
근데 문제가 생긴 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요거 찬조금을 내는 회원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보면, 예? 누락됐어, 누락. 내가 지금 10번째 회원인데 얘가 누락됐다고. 요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 여기 모서리?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 이렇게. 나도 포함시켜라라고. 그 다음에 얘도 최고 찬조 금액을 계산하라 그랬더니 내게 누락됐어. 나도 포함시켜야 되거든. 평균도 누락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잘못 계산됐으면 에이 딱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편하지. 고치려면 더 어려워. 여기 가서 뭐 하면 돼요? 여기 가서 평균 마우스 다시 블럭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최고 여기도 자동합계 가서 최대값 내가지고 또 다시 블럭 잡고 이런 식으로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무슨 뭐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10번째를 추가했잖아요.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합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바로 밑에 것까지 블럭이 정해져 있는데 어디 애들은 빠진 애들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 이 동네는 하나 건너뛰고의 계산을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 계산하거나 최저 계산할 때는 블럭을 요렇게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하나 건너뛰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긋나 버려요. 근데 이거는 백날 말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설명을 하려니까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가장 쉬운 거는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에 지금 합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합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자동 합계를 누르시면 알아서 답이 쫙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찬조금을 내는 회원 이거는 인원수 세는 거라 그랬잖아요. 인원수 여기까지 인원수 세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숫자 개수를 클릭하고 얘가 아니죠. 그럼 블럭을 다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엔터. 명자가 나오는 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찬조 금액 이거는 뭐다? 다시 들어가서 최대값인데 블럭을 지금 엉뚱한 데를 잡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엑셀은 자기 위에 거를 가지고 하라고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나는 대상이 얘들이란 말이야. 그럼 마우스로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영역만 다시 정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 내가 밥을 하려고 쌀을 꺼내야 되는데 모르고 김치통을 잡았어. 그러면 밥통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로 밥할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물통을 잡으면 밥통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갖고 밥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쌀을 잡으면 그거 갖고 밥할까? 그러면 오케이 하면 밥이 되는데 김치통을 잡았더니 밥할까? 그럴 때 엔터 치면 어떻게 돼? 그걸 갖고 밥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영역을 다시 설정해주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많이 해보시면 돼. 많이 해보시면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디를 가시냐면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열기. 이거는 어려웠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수식 문제, 7장의 수식 문제. 이거 아닌가? 다시. 혼자서, 7장 혼자서. 이거. 혼자서, 이거. 찾으셨어요?
127페이지. 혼자서 뭐예요? 혼자서. 문제. 완성된 거 말고. 자, 그럼 요거 노란 거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계산해봐야죠. 는. 이거랑 더하기 이거. 맞죠? 왼쪽 거 2개 더하는 거 맞죠? 절대 상대 이런 거 아까 있었어요. 달러 넣고 하는 거. 그런데 얘는 그냥 왼쪽 거 2개 더하는 거 맞죠? 엔터. 자, 이제 여기 빼기로 갈 겁니다. 는 하나 건너뛰고, 왼쪽에 하나 건너뛰고, 저 앞에 있는 애 클릭 더하기 그 옆에 거 클릭. 빼기지. 빼기 누르고 그 옆에 거 클릭. 하여튼 저 왼쪽 거 2개 빼는 거 맞죠? 엔터. 자, 는 이번에는 왼쪽 2개 건너뛰어서 하여튼 저 앞에 거 클릭하고 곱하기 저기 이거. 하여튼 간에 저 앞에 있는 애 2개 곱할 거예요. 맞죠? 엔터. 그러면 눈으로 계산해 봐야 돼요. 2 곱하기 2가 4가 맞는지. 예, 그 다음 나누기 는 저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고 나누기 여기 이렇게 2 나누기 2는 1 되겠네. 그렇죠? 엔터. 여기까지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한 번씩 계산해 봤는데 또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연습하셔도 돼요. 자, 이젠 한번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럼 예. 4개. 4개를 블럭 잡고, 4개를 블럭 잡으라는 거는 이렇게 길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끄트머리에 점이 있어요. 4개를 블럭 잡으면 끄트머리에 점이 있어요. 그 점 있죠? 더블 클릭. 최 여사님은 밑에 거를 잡으시면 돼. 요거 2번째 거 한 거예요. 2번째 연습하신 분은요, 얘를 잡지 마시고 마지막 거를 블럭 잡으세요. 저는 요거에다가 블럭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따당 더블 클릭하면 샥 알아서 계산.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더하기 계산한 거 더블 클릭, 빼기 계산한 거 더블 클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그냥 한 사람 거 계산해서 얘를 블럭 잡아서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이게 엑셀 계산법이에요. 엑셀은 첫 줄만 계산하는 거야. 첫 줄만. 시험을 100만 명이 시험 봤어. 그럼 그 사람의 합계, 그 사람의 평균, 그 사람의 석차, 그 사람의 해서 그 사람 한 사람 것만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한 거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만 하면 100만 명 시험 본 게 쫙 한꺼번에 계산돼. 그러니까 엑셀로 하는 게 편하지. 근데 편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 할 줄 알아야죠. 자동차로 부산을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하죠. 걸어가는 것보다. 근데 운전을 못 배우면 어떻게 돼? 안 배운 사람은 운전 못 하잖아요. 면허증 없으면. 그 사람은 천상 어떻게 돼? 걸어가는 거죠. 근데 돈이 좀 있네? 그럼 기차 타고 가든지. 그런 거야. 근데 돈도 없어. 차도 없어. 그럼 집신을 하든 맨발로 가든지 부산까지 걸어가는 수밖에 없지. 그런 겁니다. 엑셀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있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슉 가는데 이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조금 배우면 엑셀이라는 차를 막 끌고 다닐 수 있거든.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자,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갑니다.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자, 문제에 뭐라고 써있는가 보세요. 2번. 할인 금액이 요건데, 할인 금액 얘는 판매가. 요거 판매가. 얘랑 할인율을 서로 2개를 곱하래. 그럼 여기다 는.
눈. 책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할인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왼쪽에 판매가 있잖아. 얘 클릭 곱하기 할인율 맞잖아요. 그렇죠. 할인율 엔터. 그러면 5% 할인해 줬으니까 오케이 발이. 자, 그러면 요거 실 구매가는 어떻게 계산하래요? 눈. 판매가에서 클릭하고 빼기 할인 금액 이거 해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139,000원에서 5% 할인한 금액 딱 빼서 나는 132,050원만 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공식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과세 물품 가액이라는 거 있죠? 내가 132,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 별도잖아. 부가세. 그러니까 132,050원 중에서 10%가 부가세고 90%가 실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는 요거에다가 곱하기 0.909090909090 밤새도록 90하긴 짜증나니까 책에서는 구간 4번 나오게끔 하려는데 엔터를 탁 치면 그러니까 내가 132,050원 주고 산 금액에는 실제 금액하고 부가세 포함한 거거든. 물건을 샀더니 부가세 별도로 주세요. 그러면 10%를 더 줘야 되고, 내가 하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10%가 뭐야? 세금이잖아요. 세금. 근데 내가 그와 연관된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부가세 환급 요청을 하면 부가세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예. 그럼 부가세는 얼마래요? 는 여기에서 빼고 이걸 해주면 여기에서 요걸 뺀 금액이 실제 요거의 10% 요거의 10%죠. 요거의 10%가 이제 부가세로 나가는 거. 지금 두 개를 더한 게 실제 금액이라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다 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마우스로 전체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 잘못하면 밑에까지 끌려 들어가. 여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요 노란색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블럭 잡아서 씩 드래그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뭐 할 거야? 여기는 합계 구해야지. 합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는 또 합계 들어가면 안 된다며. 그렇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 합계. 요거 할인율 빼고 요 동네 블럭 잡아서 자동 합계. 그럼 알아서 척척척 들어가죠. 말은 쉽다. 말은 쉬워. 자, 어떻게 했다고 다시 볼게요. 할인 금액은 책을 보세요. 책 127페이지에 중간 2번에 보니까는 할인 금액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는 엑셀은 무조건 는 하라 그랬잖아요. 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판매가가 여기 있네. 139,000원인가 있네. 얘를 클릭하고 곱하기 할인율 하래. 책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구매. 여기 또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저기 139,000원의 판매 금액인데 이거랑 얘를 빼라는 거지. 할인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는 저기 판매가 빼기 할인 금액을 해주래. 이렇게 해라. 그러면 판매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빼서 계산해 줄 거고, 그러면 내가 실제로 계산할 금액이 얘죠.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하든 얘를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부가세는 내줘야 돼.
내줘야 돼. 내가 다시 부가세를 환급을 받던 못 받던은 나중 문제고. 그럼 여기다가 는 이 금액의 90%가 부가세고요. 저 실제 금액이고 10%가 부가세라는 건데 공식이 보니까 요거 곱하기 0.9가 아니라 9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90 이렇게 약 91% 정도 되죠. 91%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게 실제로 이제 금액이 되는, 요게 실제 금액이고 요거 뺀 차이가 부가세라는 거지. 부가세. 그럼 여기다는 요거에다가 빼기 얘를 해주라는 거지. 이렇게 책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공식도 거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노란 거를 블럭 잡아서 밑에 하늘색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때는 더블 클릭하지 말고 드래그를 해줘야지. 드래그.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 합계 구해야죠. 여기 합계 구해야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아까 같으면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했을 텐데 얘는 빼야 되니까 요렇게 합계, 요렇게 합계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 이거지. 나눠서. 자,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요, 시계가 $98래. $98래.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로 파는 게 아니잖아. 돈을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날 시세가 있거든. 그날 시세가, 환율 시세가 1,050원이면 여기다가 1,050을 곱해야죠. 자, 는. 달러 자리 곱하고, 달러 자리 클릭하고 곱하고, 우리나라 화폐, $1 환율, 얘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왼쪽 걸 곱하는데, 저 1,050원짜리는 항상 그 자리죠? 아까도 이런 거 했었잖아. 1시간당 5,000원, 이게 똑같다죠. 여기는 무조건 F4번키 눌러 달러가 꽁 찍혀야 돼. 이게 안 찍히면 답이 안 나와. 이게 안 찍히면 답이 안 나와. 달러가 꽁 찍혀야 돼. 즉, 지금까지 계산한 거는 다 왼쪽 것끼리 더하고 위에 것끼리 더했단 말이야. 곱하고 나누고. 근데 얘는 왼쪽 거랑 저 다른 동네 거랑 뭘 해야 돼. 그러면 나랑 같은 줄에 있는 동네가 아닌 엉뚱한 동네에 있는 애는 무조건 F4번키 눌러서 달러가 콩콩 찍혀야 돼. 엔터.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돼. 이때 이 자동 채우기 어떻게 하면 돼요? 따당 해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되고. 됐죠? 그렇죠? 자, 합계는 어떻게 할까요? 합계는 어떻게 할까? 이거 서로 두 개 곱하면 되죠? 얘랑 얘랑. 합계는 두 개 곱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 두 개짜리는 두 개를 곱해야 되고 한 개짜리는 한 개를 곱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쓴다? 는. 저기 우리나라 돈 계산한 거 곱하기 옆에 있는 수량. 그렇죠. 이거는 자기 옆에 있는 것끼리니까 달러 안 들어가고 그냥 둘만 곱해라 이거지. 엔터. 그리고 얘를 뭐 해라? 또 더블 클릭. 자동 채우기 자리에서 더블 클릭. 이게 가격하고 합계가 붙어 있으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들어가면 좋은데 얘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 한 번, 쟤 한 번 따로 해야 돼요. 같이 못 해요.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블럭 잡아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얘랑 쟤랑 이런 거잖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가 안 나와요. 연속으로 되는 애는 나와. 연속으로 되는 달러가 나와. 여기 점이 나오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얘 따로 자동 채우기, 쟤 따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요.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 문제 4번은 총 강좌의 수를 계산하래. 총 강좌의 수. 수강료는 여기 있죠. 수강료는 여기 있는데 최대 수강료는 여기다 뭐라고 명령 걸면 돼요?
여기 가서 뭐 하면 돼? 최대값.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수강료의 최대값이니까. 일단은 수강료를 블럭 잡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란 명령을 걸어야지. 여기 최대 수강료니까. 그럼 자동학계 가서 최대값을 선택을 하면 엑셀은 지 위에 거를 잡는다 그랬잖아. 그 엑셀한테 야 그거 아니야 하고 얘를 알려줘야지.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이 수강료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계산할 거고, 자 신청 인원이 여기 있네. 신청 인원 여기 있네. 그렇죠. 얘의 평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 자동학계 가서 평균. 근데 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나봐. 그러면 그냥 신청 인원 블럭 잡으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또 거기를 계산하러 가겠죠. 엔터. 합계는 자동합계 눌러서 얘는 또 지위 거 붙잡고 이거 붙잡고 있네. 이거죠. 다시 블록만 잡아주면 알아서도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는 얘야. 얘 총 강조의 수는 날짜의 숫자를 세야 되나, 시간의 수를 세야 되나, 주제의 수를 세야 되나, 선생님 수를 세야 되나, 인원수를 세야 돼. 인원수의 수를 세야 되나. 여기 숫자가 7개가 있나요? 이게 지금 7개죠? 7줄이죠? 뭐의 숫자를 세야 될까? 총강조의 수를 세야 되는데 뭐의 수를 세야 되냐고. 수강료의 수를 세면 무료는 글자니까 안 되고, 하나, 둘, 셋, 3명만 나와요. 3개라고 나와. 얘는 날짜죠? 얘는 글자예요? 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얘는 10시부터 12시라는 글자예요, 글자. 얘는 날짜인데, 얘는 글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은 뭐냐면, 10시, 35분, 40초,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에요. 이게 다 시간이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잖아. 이건 글자야, 글자. 자, 여기다 클릭하고,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숫자 개수를 세야 되는데, 숫자 개수. 인원수를 세라는 거는 평균이나 합계가 아니잖아요.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개수. 그런데 이거는 뭐죠? 글자죠? 글자의 수, 이건 안 되지. 숫자의 수를 세라 그래 놓고 글자를 블럭 잡아주면 안 되지. 이렇게 블럭 잡으면 이것도 아니고, 얘를 블럭 잡으면 무료는 또 빠지잖아. 글자니까 숫자가 하나, 둘, 3개만 있고. 그러면 요렇게 잡든지 해야지. 책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렇게 F를 잡으라 그랬나? 128페이지 밑에 보시면 정원에 정원 F4부터 F10까지 이걸 하라고 되어 있거든. 왜? 카운트는 숫자들이 몇 개 있니? 라고 세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블럭 잡으면 이건 글자인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요? 0이라고 나와요. 백이라고 나온 건 0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뭐다? 이렇게 놓으면 또 안 되지. 이건 또 글자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잡으면 7명, 요렇게 잡아도 7명.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기를 잡아서 엔터를 치니까 강자가 7개입니다 라고 뜨는 거죠. 여기 강자 수가 이렇게 7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의미를 알아. 평균 구하시오 그럼 의미를 알고, 합계를 구하시오 하면 알겠는데, 개수를 세라 그러면 개수가 두 가지예요. 숫자만 세는 개수가 있고, 글자도 세는, 글자 숫자 다 세는 개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숫자만 세는 거라고. 글자도 세는 게 아니라 숫자만 세다 보니까 숫자 쪽을 블럭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버튼을 눌러야 밥이 되는지 몇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쌀을 집어넣고 나서 죽 버튼 누르면 죽이 되는 거고, 백미취사 누르면 백미취사가 되는 거고, 찌개 그러면 얘가 쌀 넣고 찌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막 뒤로 끓여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기능을 잘 맞춰야지. 그런 것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함수가 나올 거예요. 129페이지부터 나가는데 이제 어려워져요. 요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지금 연습하신 거 있잖아. 오늘까지 연습하신 거를 댁에 가서 기초를 탄탄히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 알아듣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이제 구구단을 외워야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오늘 구구단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곱셈 나눗셈이 들어간단 말이야. 열심히 복습하셔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